여름 폭염이 한창이던 어느 날 며느리는 저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무슨 에어컨을 틀어요? 전기세 장난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도 에어컨 한 번 제대로 켜지 못한 채 매일 땀범벅이 되어 손주를 돌보고 집안을 쓸고 닦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은 들을 수 없었죠. 저는 그냥 가족을 위해 헌신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에어컨을 켰다는 이유로 구박받고 냉장고 문을 오래 열었다고 호통을 들으며 마침내는 식탁에서 폭발해버린 충격적인 사건까지.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제 아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누가 진짜 괴물인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지금부터 그날로 돌아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최명숙이고 올해 70입니다.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아들 상민이가 손주 봐달라고 수원으로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연지하고 둘 다 맞벌이라 아이 볼 사람이 없다면서요. 엄마, 우리 정말 힘들어요. 어린이집 보내고 데려올 사람도 없고 맞벌이인데 집안일까지 하려니까 정말 죽겠어요. 상민이가 전화로 하소연하는 걸 들으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 새끼가 힘들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짐을 싸서 수원으로 올라갔습니다. 5살 된 손주 준이가 할머니 하고 달려와 안기는 모습을 보니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작은 천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습니다. 연지가 어머니 덕에 정말 한시름 났어요 라고 말할 때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내가 이 집에 도움이 되는구나 싶었거든요. 상민이도 엄마 고생 많으세요라며 어깨도 주물러주고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손주준이 아침밥 차려주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와서는 빨래하고 청소하고 연지는 출근하면서 항상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전기세가 정말 비싸니까 에어컨은 진짜 급할 때만 쓰세요. 전기세 폭탄 맞기 싫거든요. 그러면서 눈을 흘기듯 쳐다보더라고요. 7월 초였는데 벌써 너무 더웠어요. 하지만 에어컨은 킬 수 없으니까 선풍기만 틀고 있었죠. 준이 데려다 주고 돌아와서 빨래 널고 바닥 닦고 저녁 준비하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도 참았습니다. 저녁에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오면 고생하셨어요. 인사는 하지만 뭔가 의무적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피곤해 죽겠다.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힘들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 혹시 낮에 집에서 뭐 하세요? 그래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한다고 했더니 그럼 쉬실 시간도 있으시겠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쉴 시간이요? 손자 어린이집 간 사이에 잠깐 앉아 있는 걸 쉬는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70살 노인이 하루 종일 집안일 하는 게 쉬운 거라 생각하는 건지. 그때부터 뭔가 서먹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고마워하진 않아도 아이 잘 키우면 그게 효도지.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손주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린 날이었어요. 기상청에서 35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아침부터 숨이 막힐 정도로 더웠는데 며느리는 여전히 에어컨 조심해서 쓰세요라며 출근했습니다.
손주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돌아와서 빨래를 하는데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70살 노인이 이 더위에 선풍기만으로 어떻게 버티라는 건지. 그래서 잠깐만이라도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정말 잠깐만요. 빨래 개고 바닥 닦고 너무 더워서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지쳐서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계를 보니 2시쯤 되었더라고요. 며느리가 어린이집 부모 참여 수업 때문에 일찍 들어온 거였어요. 손자 손을 잡고 들어오더니 에어컨이 켜져 있는 걸 보고는 얼굴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전기세가 얼마나 비싼데 혼자 계시는데 에어컨을 트셨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당황해서 미안해. 너무 더워서 잠깐. 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말을 끊어버리더라고요. 어머님, 진짜 전기세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사람이 많이 있을 때만 틀어야죠. 혼자 계실 때까지 틀면 어떡해요? 그러고는 자기가 온 김에 에어컨을 다시 켜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손자가 저에게 다가와 할머니, 왜 엄마가 화났어? 라고 물어보는데 며느리는 멀리서 할머니가 잘못하셨거든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아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정말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며느리는 그 후로도 계속 중얼거렸어요.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가 돈이 넘쳐나는 줄 아나? 이런 말들을요. 저녁 먹을 때도 분위기가 썰렁했어요. 아들이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어머님이 낮에 에어컨 틀고 주무셨대라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엄마 그러시면 안 되죠. 요즘 전기세가 얼마나 비싼데. 라고 하더라고요. 내 아들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이게 가족인가? 아니면 내가 식모인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에어컨 한번 틀었다고 이렇게 구박받아야 하나요? 70살 노인이 폭염 속에서 집안일 하다가 더워서 잠깐 틀었는데 정말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부터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작은 금 같은 거였지만 그게 점점 커질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그날 일 이후로 며느리는 더욱 예민해졌어요. 제가 뭘 해도 트집을 잡더라고요. 빨래 널 때도 그렇게 널면 안 마른다고 하고 청소할 때도 청소를 하신 건지 마신 건지 구석구석 안 보이시나 다고 중얼거리고 그런데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녁밥을 차리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반찬이 뭐가 있나 확인하고 있었는데 마침 며느리가 퇴근해서 들어왔더라고요. 냉장고 안을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냉장고를 그렇게 오래 열어두면 전기 나가는 거 아시잖아요. 진짜 왜 그러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냉장고 문을 확 닫았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계속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모르세요? 냉장고 안에 빨리 확인하고 닫으셔야지. 그렇게 문만 열어도 전기 엄청 나간다고요. 저희가 왜 이렇게 쪼들리면서 사는 줄 아세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녁 뭘 해줄까 하고 냉장고를 잠깐 본 건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냉장고 문을 언제까지 열어뒀다고 그러는 건지. 연지야, 나는 그냥 저녁 뭘 해줄까 해서. 어머님,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오래 열어두시면 어떡해요? 전기세 누가 내는데요? 그 순간 정말 뭔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냉장고 앞에서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저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애들아, 내가 가사 도우미로 온 거니? 내가 너네 전기세 때문에 그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살아야 하니? 식탁에 있던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자 아들도 한 소리 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우리가 힘들어서 그래.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달라고요? 이 더운 날씨에 에어컨 한번 못 틀고 땀 흘리면서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고맙다는 소리 한 번 안 하고 당연하다는 듯한 아들 부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밥수저를 식탁에 탁 하고 치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진짜 짜증나서 밥 못 먹겠네. 저는 당황해서 물었어요. 무슨 소리니? 그러자 며느리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애 봐주는 게 힘드세요? 저희가 공짜로 해달라고 했어요? 매달 돈도 드리잖아요.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매달 받는 그 30만 원을 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다니. 그게 제가 여기서 하는 모든 일의 대가라는 건가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돈? 그 돈이면 내가 여기서 종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갑자기 화를 내며 일어났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연지가 무슨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민이가 앉아있던 의자를 집어서 바닥에 팽 내던져 버린 거예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의자가 바닥에 떨어졌고 준이가 으아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저한테 이럴 수가 있나요? 그날 밤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준이는 한참을 울었고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들은 의자를 다시 세워놓고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하지만 엄마도 연지 입장을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달라고? 70살 어미한테 의자를 던지고는 이해해 달라고? 그 후로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상민이는 어색한 미소만 지었어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어느 날 아침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어요. 어지러워서 중심을 못 잡았나 봐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오른쪽 다리를 삐끗해서 걷기가 힘들어졌어요. 아들이 병원에 데려가 주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3일 정도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입원하세요. 집에서 쉬기도 어려우실 테니까. 상민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진짜 병원이 집보다 편할 것 같았어요.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정말 조용했습니다. 주변 환자들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간호사분들도 잘 챙겨주시고 이런 게 사람 대접받는 기분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아들 부부가 면회를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날에만 상민이가 잠깐 와서 엄마 괜찮으시죠? 저희는 준이 때문에 바빠서 라고 하고는 그걸로 끝이었어요. 3일째 되던 날 같은 병실에 입원하신 할머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명숙 씨, 오늘 퇴원하는 날인데 가족들이 안 오네요? 많이 바쁘가 봐. 저는 그저 웃으면서 네, 바빠요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서러웠어요. 70살 어미가 병원에 퇴원하는데 안 오는 자식이 어디 있나요? 퇴원하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아들 집에 있을 수 없겠다고요. 그래서 짐을 챙겨서 시골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들은 엄마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렸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시골집에 돌아와서도 다리가 아파서 걷기가 불편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눈치 볼 일이 없었죠. 에어컨도 마음껏 틀 수 있고, 냉장고도 마음껏 열어볼 수 있고, 그런데 시골집에 온 지 이틀 후, 갑자기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급해 보이더라고요. 엄마, 연지가 교통사고 났어요. 지금 병원에 있는데, 준이 볼 사람이 없어서 어떡하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면회 한번 안 오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급하니까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다쳤다니까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보다도 이 상황이 너무 어이없었어요. 엄마, 부탁이에요. 다시 올라와서 준이만 좀 봐주세요. 연지가 다리를 다쳐서 한동안 못 움직일 것 같아요. 저는 회사 일 때문에 계속 병원에 있을 수도 없고,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안 돼. 면회도 한 번 안 온 며느리가 뭐가 이쁘다고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엄마, 그게 아니라, 정말 급해서요. 그래서, 나도 지금 다리도 아파서 절뚝거리는데 무슨 애를 봐.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상민이는 목소리가 점점 간절해지더라고요. 엄마, 제발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준이를 어린이집에만 맡길 수도 없고, 저는 회사에 가야 하고, 엄마가 아니면 정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고? 그럼 나한테 전기세 타령하고 의자 던질 때는 방법이 있었어?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왜 방법이 없다고 안 했어? 엄마, 그때는 정말 바빠서. 바빴다고? 70살 어미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바빠서 면회 못 온다고? 그런 놈이 지금 와서 도와달라고? 전화 너머로 아들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때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급한 상황이라. 급하면 다야? 나도 급했어. 폭염 속에서 에어컨도 못 틀고 땀 흘리면서 너희 집안일 할 때도 급했어. 냉장고 문 열었다고 야단 맞을 때도 급했고. 엄마, 상민아, 너 정말 모르니? 내가 왜 이 집을 나왔는지 정말 모르겠니? 너희들한테 나는 뭐야? 급할 때만 불러다 쓰는 가사도우미야?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 준이? 준이는 너희 아들이잖아. 너희가 책임져야지 왜 나한테 떠넘기려고 해?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고요? 이미 몇 번째 마지막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나도 이제 나 생각하면서 살 거야. 너희들 눈치 보면서 살기는 이제 그만이야. 엄마, 그럼 준이는 어떡해요? 그거 내 알 바 아니야. 너희가 낳은 아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상민이는 계속 사정했어요. 엄마, 제발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일주일만, 아니 며칠만이라도. 그렇게 상민이와의 통화를 끊고 난 후, 저는 시골집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목발을 옆에 세워두고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며느리가 다쳤다니까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보다도 씁쓸한 마음이 더 컸어요. 정말 급할 때만 찾는 게 가족인가 싶어서요. 그날 밤 상민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늘 장모님 집에 준이 맡겨놨어요. 연지 수술 때문에 병원에 있어야 해서 엄마가 안 도와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부탁드렸어요. 제가 안 도와주니까 연지 친정 어머니한테 부탁한 거네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왜 저한테 전화했을까요? 며칠 후에 또 문자가 왔어요.
엄마, 연지 수술 잘 끝났어요. 하지만 한동안 재활치료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준이는 장모님이 계속 봐주시기로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문자로만 간단한 소식을 전해올 뿐 상민이한테서 제대로 된 안부 전화는 한 통도 없었어요. 손자도 어떻게 지내는지, 며느리는 어떤지 궁금하긴 했지만 먼저 연락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집 앞에 택시가 서더니 누군가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으로 보니 아들이가 준이 손을 잡고 오고 있더라고요. 현관문을 열어주니 손자가 할머니 하고 달려와서 안겼어요. 한 달 만에 보는 건데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아들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어쩐 일이야? 그게 장모님이 힘들어 하셔서 그래서 뭐? 엄마한테 와서 사과드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려고요. 상민이는 고개를 숙이더니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에어컨 때문에, 전기세 때문에 뭐라고 하고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손자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번에는 정말 잘할게요. 연지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네, 연지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한테 너무 심했다고, 미안하다고. 퇴원하면 직접 사과드리러 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상민아, 너 정말 모르겠니?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네. 전기세 때문에 화난 게 아니야. 냉장고 문 때문에 화난 것도 아니고. 상민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그럼 뭐 때문에? 존중받고 싶었어. 가족으로 대접받고 싶었다고. 엄마, 나도 사람이야. 고맙다는 말 한 번 듣고 싶고 힘들다고 하면 괜찮다고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그냥 부려먹기만 했잖아. 아들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손자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준이가 할머니 좋아해요.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이 아이의 맑은 눈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예요. 연지도 변할 거고, 저도 변할 거예요. 엄마를 진짜 가족으로 모실게요.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정말 변할까? 아니면 또 똑같을까? 하지만 손자의 작은 손을 보니 마음이 정해졌어요.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고맙다는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 네, 당연히요.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하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다시는 안 볼 거야. 상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은 다시 수원에 와서 손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퇴원해서 집에 왔는데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님 덕분에 정말 감사해요라는 말을 자주 해주더라고요. 물론 완전히 변한 건 아니에요. 가끔씩 예전 모습이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오늘도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딘가 청량해진 여름날의 공기를 느끼면서요. 가족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서로 조금씩 노력하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70살에 배운 교훈이 있다면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족을 위한 희생도 좋지만 나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상황에 계시다면 참기만 하지 마세요. 때로는 용기 있게 안 되라고 말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진짜 인생 이야기
진한 감동의 순간들을 전해드릴 환갑 오디오가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삶의 이야기와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환갑 오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